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96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문의 그녀 시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대표님. 네. 저희가 지난주 방송 쉬었어요. 네. 어쩌다 그렇게 됐죠? 내 맘입니다. 뭐 누가 뭐 강제하는 것도 없고. 잘하셨습니다. 내가 쉬고 싶으면 쉬는 거고 자고 싶으면 자는 거지. 덕분에 잘 쉬었다. 그렇습니다. 덕분에 잘 쉬었다. 근데 저희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네. 밀당 장난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세포 단위에 새겨진 거지. 이게. 그렇구나. 대표님 나쁜 남자였구나. 나 젊었을 땐 나쁜 놈 정도 아니야. 였어. 물에 이 세포 단위에 새겨진 것은 이게 정도가 지나치면 쓰레기가 되더라고. 적당히 해야 나쁜 남자, 이 어떤 매력도가 있다라는 느낌의 나쁜 남자 소리를 듣는 거고. 안 타는 쓰레기였다. 그렇지. 이거는 거의 진짜 지구가 멸망해도 왜 핵폐기물 같다. 우주에 떠다닐 것 같은 정도의 분해가 안 되는 쓰레기. 그랬군요. 반감기가 없는 쓰레기. 유전자에 나쁜 게 너무 많이 들어있었어. 저희가 한 주 방송을 더 쉬면 우주 쓰레기가 되는 건데 한 주 방송을 더 쉬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 감질난다는 말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뭐 하신 말씀이시죠? 네. 잘 됐네. 대표님 잘하셨네. 감질나게. 오늘 방송 저희가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호텔스닷컴과 저희 아날람이 국내 최고 조건의 프로모션 페이지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외우고 계셔야 이내 됩니다. 바뀌었을 것 같아요. 이내 더 박혀야 돼. 자다가도 외우시는 거 아니야? kr.hotels.com 베스트 쿠폰이라고. kr.hotels.com/베스트 쿠폰입니다. 네, 그리고 맞아요. 남얘기몰 저희 namyegi.com에 들어오셔도 바로 대표님께서 프로모션 페이지로 직행하는 링크를 걸어 두셨고요. 여기서 특히 KB카드 갖고 계신 분들은 국내 최고 조건입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요. 국내외 어디 여행 가실 때도 바로바로 많이 마구마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KB카드가 없다. 주변 수소문해서 카드 각을 합시다. KB카드가 없어도 다른 호텔스닷컴의 그 할인 서비스 있잖아요. 그건 똑같이 그 이상으로 받을 수 있으신데 KB카드가 있으시면 특별히 좋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저희가 음질이 좋아졌어요. 네. 스튜디오가 바뀌었죠? 네, 좀 더 좋은 스튜디오에 왔는데 뭐 괜찮습니다. 할만해요. 뭐 금칠이 돼 있는 건 아니고. 이 정도 뭐. 그래. 지금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바로 그 대마시안이라는 곳에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네. 저희가 대마시안이랑 제휴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마시안 샵에 가시면 물건을 구입하실 때 후원하는 팟캐스트를 지정하실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벌써 저희가 녹음을 이제 시작했는데 이미 이 몰에 가서 구입을 하시고 어찌하시고. 후원을 해주신 분이 2분이나 계세요. 네. 이름을 까도 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서 어쨌든 2분 내가 눈에 담아놨다. 네. 우리 눈에 박아놨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 스튜디오 뭐 만족까지는 아니고 합격입니까? 대표님 기준에? 아주 뭐 괜찮습니다. 네, 뭐 이렇게 근데 좀 더 이렇게 뭔가 누워서 방송할 수 있는 데 없나? 그러니까 뭔가 테라피가 막 이렇게 좀 있고 시중 드는 사람 좀 그러니까 있고 발도 좀 주물러 주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대표님 표정은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이 스튜디오에서 자리에 앉아서 녹음을 한 다음에 집에 와서 옷을 세탁기에 넣지 않아도 될 정도? 약간 요 정도의 표정을 대표님이 갖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거만하다. 뭐 저는 대표님의 거만함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가 되게 넓어요. 그래서 약간 네. 우리가 방송하는데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저희 평소에 오밀조밀하게 있었는데. 얼굴을 맞대고 없는데 우리 서로의 얼굴에 침 뱉으면서 근데 이게 지금 침 튈 일이 없어가지고 이건 좋네. 서로의 숨소리를 얼굴에 맞아가며. 괴로웠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우리 본 방송에 들어가 볼까요? 네. 태무진 투더 칸입니다. 굉장히 그 미남 작가가 쓴 책이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쓴 책인데요. 잠깐만. 그러면 나 궁금한 게 있어요. 사극을 싫어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얼마나 끌 거야? 빨리 얘기해. 결론을 알아야 돼. 결론을 알아야 몇 돼. 회나 할 것이냐. 몇 회 할 거야? 몇 회 할 것 같아? 한 8회 정도 하겠죠? 8회? 예. 8회 어까 할 수 있어요. 저번만 해도 그 조금도요. 1회를 다 했는데. 뭔가 8회 느낌이 이거 같은데 그냥 뭐 이렇게 징기스칸 태어났다 징기스칸 죽었다 뭐 이런 노래 있잖아.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이런 거. 중간에 싸움도 했다.
알 수가 없는데. 세계를 정복하다 죽었다. 그렇진 않고요. 이 사람 일생에 굉장히 많은 부침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태무진이라고 하면, 징기스칸이라고 하면 부하들을, 오크 같은 부하들 거칠게 단련해가지고 그냥 어디 밀고 가가지고 그냥 갑자기, 이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태무진은 폭력을 행사한 거 이상으로 폭력을 당해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인생을 가만히 보면 사실 정복자 인생이라는 게 남자들한테 어떤 로망을 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태무진의 인생을 이렇게 쭉 보면 이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람 고생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성격 자체도 고생을 많이 하고, 가난하고 굶고 학대당하고, 그래서 이 성격 자체도 이 사람 좀 위축된 부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복자가 되고 나서도 이 사람은 좀 가벼운 우울증 증세 같은 게 있었던 사람이, 굉장히 특이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저번 주까지 얘기했을 때 태무진이 9살이었어요. 그죠? 네. 9살까지 자랐습니다. 자랐을 때는 별 탈 없이 자랐어요. 아버지가 돈을 잘 벌고 있었다. 아버지 이름보다 예수게이. 예수게이는 사설 용병단의 CEO였고, 그 다음에 제휴를 맺었죠. 대표님 왜 웃으세요? 아니 누가 트위터에 예수게이, 미친게이, 걸뱅 메시지가 많더라고 이게. 맞아요.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제휴를 맺었죠. 이 사람이 제휴 맺은 사람은 커레이트족의 토그릴. 그런데 이 토그릴이 커레이트족의 토그릴칸, 칸이 되면서 제휴한 업체가 굉장히 커져서 이 사람도 괜찮아졌어요. 프리미어스 하셨어요 지금. 예수게이도 괜찮아졌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참 돈 벌 때 나고 자랐던 거죠. 태무진은. 그러니까 괜찮죠. 근데 이제 예수게이는 아들인 태무진을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자기 때까지는 여자를 막 약탈해 와가지고 강제로 겁탈을 해서 결혼은 했지만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아들은 정상적인 결혼을 시켜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혼처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한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간다고? 예. 왜? 그 여행 떠나야 아니 돼요? 살만해졌으면 이제 어쨌든 좀 대충 수소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게이는 초원에서 평이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돈도 좀 있고 무력도 좀 있지만 예수게이를 굉장히 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습니다. 인망이 없는 집이라. 인망이 없었어요. 미친 게이구나. 그리고 예수게이는 원한을 많이 쌓은 사람이에요. 원한을 많이 쌓은 사람이고, 보세요. 메르키트하고도 사이 안 좋죠 지금. 그리고 이 사람이 사이 가장 안 좋은 부족이 타타르족입니다. 메르키트족, 타타르족 다 초원 세계에서는 굉장히 강성한 주먹 좀 쓰는 굉장히 유명한 깡패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게이는 이 사람들하고 원수를 지고 있으면서 계속 싸운단 말이야. 좋은 집안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게이는 신부를 찾으러 갑니다. 아들의 신부를. 태무진을 데리고 어디를 가냐. 이 사람 염치도 없지. 올크누트족을 향해서 갑니다. 헐룬의 그 부족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기의 정부인이죠. 태무진의 어머니인 헐룬의 출신 부족입니다. 그런데 올크누트족에서 자랐던, 올크누트족에서도 유명한 민이었단 말이에요. 헐룬이. 네. 이 헐룬이 헐룬을 되게 비참하게 만들었잖아. 헐룬을 자기가 뺏어가지고 그냥 약탈해서 결혼해버렸잖아요. 뭐 결국 성공했으니까. 그런 이제 것도 잘 있는데 사니까? 결혼을 해보니까 여자는 올크누트족 여자가 좋은 것 같아. 이런 염치 없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약타 노릇을 했는데. 그리고 올크누트족 입장에서도 굉장히 황당하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태무진 이름 막 지었다. 굉장히 황당하죠. 왜냐하면 그 칠레두는 원래 헐룬의 신랑이죠. 그 칠레두는 베르사유 생활하면서 올크누트족에서 몇 년 동안 자라게 되죠. 거의 반쯤은 그 처가 부족의 식구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 두 소년을 굉장히 불행하게 해놓고 그 소녀를 약탈해서 겁탈해놓고 그렇게 해서 낳아서 키운 아이를 역시 결혼을 해보니 올크누트족 여자가 좋은 것 같아 이러면서 데려간다는 것 자체가 좀 개념이 없는 행동인데. 그러면 그 신부를 찾아 떠나는 여행은 아버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태무진을 데리고 다녀요? 태무진을 데리고 다니는 거죠. 부자가 예. 할 일이 진짜 없었나 보다 이제. 그 아버지 바쁘지 않아요? 돈 벌어야 되잖아. 아니 전쟁을 맨날 합니까? 그런 것 아니죠. 어느 정도 이제 올려놨으니까 밑에 애들이 움직이겠죠. 그런 것도 있고 부하들과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구조로 돼 있냐면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면은 공지를 띄우죠. 보스급이 되는 인물이 공지를 띄우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물자가 필요하고 먹을 게 필요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게이는 지원이. 예수게이가 살던 부족은 쿠리엔 속이 아닌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수게이는 그렇게 커다란 쿠리엔을 평소에 유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아닌 걸로 추정이 돼요. 그 쿠리엔은 사실은 이게 속된 말로 하면 전쟁을 해서 전투를 해서 한탕 해먹기 위한 쿠리엔 있죠. 이 쿠리엔은 급조됐다가 그 다음에 한탕 해먹으면 해산됐다가 하는 그런 구조였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게이는 인망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부하들을 구했는가.
예수계는 적어도 분배는 잘했어요. 이 사람이 전통 귀족도 아니고 칸급도 아니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 사람 밑에서 명령 들어가면서 목숨을 걸고 싸우겠어요? 이 사람이 분배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모두 용병으로 왔다가 해처에 모였다가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인색하게 굴면 다음에는 소집이 안 되겠죠? 다른 편에 가서 싸우겠지.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 예수계에 있는 태무진을 데리고 올쿠누트족이 야영하고 있는 지역을 향해서 가다가 식량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이 경우에 초원에서는요. 아무데나 게르가 보이면 문을 두들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일종의 나그네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 하룻밤의 잠자리와 먹을 것을 챙겨주는 게 초원의 불문율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누구라도 아버지의 원수라도 적대 부족이라도 도움을 청하면 먹을 것을 내주는 게 원칙이에요. 초원에서. 그러다가 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그날 자고 밤에 야습하고 그러면 뭐 다퉈가고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었을 텐데.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런 규칙이 있는 이유는 초원은 인구 밀도가 워낙에 낮고요. 네. 척박하다 보니까 이런 것조차 없으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건 불문율이었어요. 그 불문율을 대부분 지켰고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 불문율을 지키지 않으려면 다 죽여야 돼요. 다 죽여서 얘기가 새어나지 나가지 않게. 얘기가 새어나가지 않게 다 죽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문율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되잖아요. 이 사람하고 그렇게 되면 누구하고도 같이 일할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서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 대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슷한 게 있어요. 싸워. 부족을 침략해서 약탈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예를 들어서 만세계 여인이 아이를 낳고 있다. 그러면은 그 애를 받아줘야 돼요. 싸우다가 겁 내려놓고 네. 말에서 내려와서 네, 그 임산부에 대해서 그 만삭의 임산부의 출산이라든지 어려움에 처한 나그네에 대해서 분명한 호의를 그 전쟁 중에도 호의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원체 적어서 그렇겠어요. 그렇죠. 사람이 귀하니까. 사람이 귀하니까 몽골 초원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게르와 게르 사이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절을 당한다. 그러면 다음 그 인적이 있는 곳까지 가다가 굶어 죽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나그네가 지나가면 무조건 초대한다라고 하는 룰도 있어요. 나 안 가고 싶은데도 초대받아서 쉬었다 가야 되고. 나그네 천국인데 여기. 내가 힘센 나그네면 계속 이렇게 1박 2일씩 다니면서 얻어먹고 걸뱅이로 살다가 걸뱅이로 살다가 잠깐 수틀은 미친 개에 대해서 다 죽이고 계속 또 걸뱅이로 살도 평생을 논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었다. 이런 아닐 느낌.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 있죠. 네. 죽어가는 사람의 소원 하나를 들어준다. 어. 지나가다가 누가 쓰러져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소원은 뭐냐 하면 가족들에게 유언을 전달해주는. 그 정도. 그 정도는 해준다는 거예요. 난 또 아이린 만나고 싶다 이런 것도 들어줄 줄 알았네.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들어줘? 니 딸 내놔 뭐. 죽기 전에 나랑 같이 묻어줘. 영혼 결혼식 해줘. 뭐 이런 거 있잖아. 처음 봤는데 딸 있냐 영혼 결혼식 하자 이러면서. 그럴 수 없잖아. 알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와이프가 평생 수절하게 해달라면 네 와이프가. 네, 이렇게 척박해. 이게 계속 호의를 베풀어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호의를 악용하는 얘밖에 생각이 안 나. 대표님 마음이 척박하다. 대표님 마음이 척박한 몽골 초원이다. 나도 죽어가는데 소원 들어줘야겠다는데 그게 우연히 대구에서 아이린 아버님 만나면 따님과 영혼 결혼식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절시켜주세요. 대표님 대구는 도시입니다. 옆에 버스 다녀요. 그래서 올쿠누트족 부족을 향해 가다가 올쿠누트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걸 발견을 해요. 가가지고 하룻밤만 자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 손님들을 받는 거는 그 부족의 지도자 정도는 돼야 정해질 수 있는 거죠. 이 부족을 당시에 통치하고 있던 사람은 데이세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데이세첸. 그러니까 세첸은 현자란 뜻이에요. 이거 한번 이제 좀 해볼게요. 세첸은 현자, 장로 정도의 느낌이에요. 데이는 뭐예요? 그럼? 네? 데이는 뭐예요? 이름이지. 이름. 근데 칸이라는 이름이 붙잖아요. 우리 보통 칸이라 하죠. 이 사람은 군사적인 느낌이에요. 그런데 사실 예수게이도 칸급은 됐어요. 그런데 바하두르라고 불렸어요. 바하두르는 용사란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예수게이가 권위나 인망은 없었던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분 현자시구나. 이 사람이 이끌던 부족의 이름은 옹기라트족이었습니다. 옹기라트족은 올쿠누트족의 친척 부족이에요. 원래는 올쿠누트족의 일부였다가 분가에서 나온
부족이에요. 그 부족도 딸을 그렇게 시집 보낸다는 데 아니었나요? 옹기라트족도 올쿠누트족과 마찬가지로 미녀가 많기로 딸을 유명했고요. 예쁘게 키워서 시집 보내는. 딸을 노동을 안 시키고 예쁨하게 키워서 햇빛을 안 쬐고 게르 안에서 예쁨하게 키워서 그 다음에 권력자들한테 시집을 보내면 그것도 부족이 생존하는데 좋은 그게 되는 거죠. 원래 고향 부족은 올쿠누트족이지만 올쿠누트족의 생존법을 더 발달시켰어요. 옹기라트족의 여성들이 좀 더 이뻤다 그래요. 어떻게 발달시키는 거야? 몰라. 어려운데. 이쁘게 뭘까? 그 유전의 비밀, 뭐 호모사피엔스 만년의 비밀 뭐 이런 거 아는 거야? 걔는 뭐야? 몰라, 나 자꾸 더러운 생각 들어서 안 되겠어요. 더러운 생각이 뭐야? 아니에요. 제가 저만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 기록은 안 됐지만 며느리들을 외부 부족에서 이제 데리고 오잖아요. 네. 예, 데리고 올 때 외모를 많이 봤겠죠. 여성의 외모를 이렇게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던 그런 부족. 외모는 아빠도 되게 중요한데. 아니야, 다 여자 잡는데. 다 머리도 엄마고 외모도 엄마래. 그래요? 저희 집은 다 친탁했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있겠다. 9살짜리 꼬마애랑 그 꼬마의 아버지가 같이 외로운 여행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제 데이세첸이 초대를 한 거예요. 나그네 룰에 의해서 초대를 해가지고 하룻밤 묵고라고 했는데 예수게이가 옹기라트족이라고 하는 부족에 사는 꼬라지를 이렇게 쓱 보니까 잘 살아. 굉장히 잘 사는 부족. 탐난 거 아니야 또? 근데 이제 데이세첸은 아이고 손님 오셨으니까 저녁합시다 하면서 아니 그 여행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한 거예요. 내가 올쿠누트족 여성이랑 결혼했는데 자기 아들도 올쿠누트족이랑 결혼을 시키고 싶어가지고 올쿠누트족 며느리를 얻으려고 가는 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대구 여자 이쁘다고 대구 가는 길이고. 중간에 이제 구미에 들른 거죠. 그러네. 데이세첸은 나름대로 옹기라트족의 수장이잖아요. 네. 올쿠누트족도 예쁘지만 우리가 더 예쁠 텐데. 또 자부심이 또 여기서 그러면서 질 수 이제, 없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생존 전략을 솔직히 그냥 패를 까요. 우리는 이 나라 저 나라, 여기서 나라는 울루스인데 이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네. 이 나라 저 나라 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외모가 뛰어난 딸을 길러 다른 부족의 칸에게 시집 보내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올쿠누트보다 사실 낫다. 우리 딸들이 더 예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작아 보이지만 더 건실하다. 근데 대구보다 덥다. 근데 어릴 때부터 옛날엔 당연히 남자아이나 부심. 여자아이나 일손이 귀한 몽골 초원에서 다 아동노동을 하잖아요. 네. 이런 말을 합니다. 모경지는 우리 아들들이 돌보고 그 남자들끼리만 일하다 보면 힘들 거 아니야. 땀 뻘뻘 흘리고. 그러면 힘내라고 가끔 얼굴 보여준다고. 딸들은 예쁜 얼굴 보고 열심히 노동해. 여러분. 안녕. 이걸 해준다는 거. 그걸 해준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고 눈부셔. 전 좀 들어갈게요. 그냥 힘내라는 뜻으로 예쁜 얼굴 보여주는 게 일의 전부래. 그 칸의 아내 정도 되는 귀부인을 네. 몽골 말로 카톤이라고 합니다. 카톤. 카톤. 옹기라트족은 올쿠누트족과 마찬가지로 카톤을 많이 양성하는 그 카톤 양성소야. 카톤 공장. 그게 이제 생존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옹기라트족도 그렇고 올쿠누트족도 그렇고 싸움은 잘 못했다 그래요. 그 대신 굉장히 풍족하게 잘 살았다 그래요. 싸움을 안 하게 되면 사실 싸움 안 하면서도 안전하다 그러면 부를 축적하기 좋죠. 그렇죠.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큰 재산인데. 그래서 우리 딸들이 더 예쁘다. 그렇지만 사실 이 데이세첸이 예수게에게 한 말을 쓱 보면은 넘보지 말란 뜻도 사실 좀 있는 것 같아요. 올쿠누트족에 가라. 그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런데 이제 게르는 기본적으로 이제 동그란 텐트란 말이에요. 네. 유목민들의 그 안은 다 한 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게르에 초청받으면 그 집 식구들을 다 보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거기에 10살 난 여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데이세첸의 딸이죠. 이 딸의 이름은 보르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게이가 참 뻔뻔한 남자야. 보르테를 보니까 인사도 시키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손님한테 얘야 인사해라. 안녕하세요 이랬겠죠. 딱 보니까 예쁜 거야.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얼굴만 보여주고 인사하고 갈만해? 근데 다음날 아침에 바로 청혼을 해요. 예수게이가 아니 저기 올쿠누트족까지 갈 필요가 없겠네. 따님을 주시죠. 이렇게 된 그 데이세첸 황당하죠. 보니까 어디서 거짓골을 하고 와가지고. 아니 데이세첸도 이상한 사람이야. 왜요? 그런 말 하지 말지. 그쵸. 그런 이렇게 부심 부릴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대구보다 덥지만 대구 가시게 이런 거야. 피서는 대구지 뭐 이러면서. 10살짜리 보르테는 태무진보다 한 살이 많죠. 네. 가장 이상적인 나이는 여자가 2살에서 3살 연상인 경우가 당시 초원에선 이상적인 연상연하 커플의 나이였는데
뭐 그래도 연상이니까 조건은 충족한 거죠. 근데 하룻밤 동안 둘이서 뭐 좀 놀았나 봐요. 얘기도 좀 하고. 애들끼리니까요. 원체 몽골이 진짜 그 또래를 만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좋았겠죠. 또 그 학교 같은 것도 없고 또래 만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10살짜리 여자아이랑 9살짜리 남자아이가 얘기를 해보니 서로 마음에 드는 눈치야. 그래서 데이세츠는 이거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데이세츠는 딸을 이런 식으로 주기 싫지. 왜냐하면 여러 번 부탁을 듣고 딸을 줘야 며느리 귀한 줄 알지. 이런 얘기를 한 거야. 한 번에 딸을 달라고 해서 덜컥 주면 다시 갔다 오시라면서. 귀하지 않다고 우리 맞게 하는 길밖에 거 아니냐. 잠깐 나갔다 들어오시라면서. 그런데 데이세츠는 에이 결혼시켜 버리지 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날에. 생각해보니까 예수게이도 세력은 있잖아. 이제 싸움도 잘하고. 근데 뭐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딸로 태어난 사람의 운명은 태어난 집 문전에서 늙지 않는 것이라는 말을 하는데 시집 보내겠다는 뜻의 당시의 어떤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승낙받았죠, 예수게이는. 네. 근데 예수게이는 이 사람이 근본이 없잖아. 뭔가 절차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네. 그러면은 아들은 두고 가겠다. 바로 대리 사이로. 원래 절차는 뭐예요, 그러면? 원래 절차는 뭐가 얘기가 있어야 되고. 뭐 좀 오고 가고. 중간에 중개자도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제 직거래 와가지고 합시다. 어제 스몰 와서 웨딩. 스몰 웨딩. 어제 와서 하룻밤 자고 그러면은 둘을 짝지우자라고 하니까 바로 두고 갈게요. 대리 사이라는 게 부려먹는 거 아닙니까? 오늘부터 부려먹고 몇 년 후에 직거래에 좋은 점이네요.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시 이제 몽골 초는 대리 사이제니까 그래서 예수게이는 가게 됩니다. 태무주는 이대로 엄마 얼굴 못 볼 줄 몰랐을 텐데. 그렇지. 이대로 아버지 얼굴 못 볼 줄 몰랐지. 그래서 두고 갈 테니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잠깐만 그러면은 이 당시에 여자가 귀하고 결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보통 이런 류의 문화들은 지창금 같은 문화가 있잖아요. 네. 지창금이 아들일 리는 없잖아. 아들일 리는 없죠. 뭐 안 줘? 이게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선물을 주는데요. 지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몽골 사람들은 말이 지치거나 다칠 때를 대비해서 언제나 예비말을 끌고 다닙니다. 네. 말 한 마리에 의존해서 다니다가 말이 잘못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걸어서 헤매다가. 예수게이는 당연히 예비말을 몰고 오죠. 네. 이 예비말을 즉석에서 줍니다. 자기 말 하나만 남기고. 줄 게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그럴듯한 선물도 바리바리 싸들지 않고 그 결혼 약속을 하러 이제 그냥 굉장히 이 사람이 지금 그냥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돼. 막무가내인 사람인 근데 거예요. 초원이 GTA라고 하는데 값비싼 걸 들고 다닐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 얘기해놓고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건데 그냥 생각이 깊고 길지 않은 사람이라 아니, 그냥 그래도- 애부터 두고 온다?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원래 이럴 거면은 뭐라도 좀 이렇게 그래서 보석이 좋은 거잖아. 맞아. 가볍고 소지가 용이하며. 비싸고 뭐 그런 거를 해야지. 그러니까 뭐, 금붙질 그렇게 많이 했다면서. 말이 이게 뭐야? 아마도 결혼 약속 정도를 잡으려고 갔던 모양인데 갑자기 얘기가 잘 되는 분위기니 그냥 선물을 떠밀어 버리고 자기는 그냥 떠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결혼 약속을 잡아버리는데 그냥 진짜 결혼을 시켜버린 거잖아.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제 아들 태무지는 개를 무서워한다. 개를 좀 멀리 떨어뜨려 놔달라. 그러니까 태무지는 개를 무서워했어요. 당시에 몽골에서 개는 흔한 동물이고요.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또래가 없으니. 또래가 없고 개는 그리고 식구죠. 양을 키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히 목양견, 목축견이 있습니다. 몽골에도. 네. 사람도 잘 따라요. 그런데 태무진은 개를 무서워하니까 태무진이 어릴 때부터 성격이 그렇게 담대하다거나 활달한 성격은 좀 어느 정도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태무진의 바로 아래 동생의 이름이 카사르란 말이에요. 카사르는 씨름도 잘하고 덩치도 크고 성격도 아주 용감했고 활도 잘 쐈어요. 태무진은 어릴 때부터 덩치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성격도 조금 내향적이고요. 활솜씨라든지 이런 유목민들이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있죠. 이런 게 사실은 그렇게 없었어요. 그분이 떠오릅니다. 누구요? 박정희 각하가 떠오릅니다. 박정희 각하도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뭔가 딱히 약간 내향적이고 없는데. 뭐 이렇게 신체적으로도 딱히 뭐가 없고 없는데 이상하게 어쨌든 그 탑에 올라갔잖아요. 네. 그거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태무진은 이제 그 자기 짝지가 된 그 뭐라 그래야 돼? 자기의 미래 부인이자 네, 신부. 정혼자인 자기 신부인 보르테와 함께 이제 대리사의 생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여기 나온 이름들이 딱히 이게 처음 들어보는 장면법이라 마치 옛날 처음에 그 유로 2000으로 네. 스웨덴 사람들 이름을 처음 봤을 때 그 느낌 맞아. 같이 이렇게 되게 낯선데 어려워.
뭐 다 손이잖아, 손. 스펜손, 혼손인데. 도마손. 어. 혹은 그 동남아시아 쪽 분들 그 음. 경기할 때 그 이름 보는 음. 꽁잉앵 이런 이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그런 거. 근데 음. 보르테는 왠지 좀 이름이 이쁘네요. 보르테는 좀 이쁜 느낌이죠. 음. 예. 그런데 보통 대릴 사이 생활을 몇 년은 하게 되는데 태무지는 뭐 짧으면 며칠, 길어야 1주, 2주 정도밖에 못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고를 당합니다. 예수게이가. 아, 예비마가 없었으니까. 이거 예수기 설계 아니야? 아들아, 괜찮아. 아빠가 일주일 만에 바로 너 금방 하게 어. 해줄게. 금방 오게 해줄게. 결혼하고. 기다려봐. 아빠 자해공갈단이네 거의. 예수게이는 이제 혼자 말을 몰고 네. 자기 이제 근거지까지 네. 혼자서 이제 말을 몰고 돌아가는데 배도 좀 고팠을 거. 근데 사실 사돈댁에서 음식 싸줬을 거 아니야. 당연하죠. 멀리 가야 줄 아는데. 멀리 가는데 당연히 싸줍니다. 뭐 뭐 기본 치즈랑 문화인데 뭐 육포 같은 거. 이 사람은 성격 자체가 뭔가 혼자 육포 뜯으면서 가기엔 좀 심심했나 봐. 그런데 저기 멀리 보니까 웬 남자들이 요란하게 불 펴놓고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도 있고 술도 있고. 한잔 할까? 하고 간 거예요. 그걸 술이나 넘어가겠다 하고 거기 또 쳐들어간 거야. 저 숟가락 하나만 올립시다 이러고 간 거예요. 개다리 소반에 음. 사람 술병 한 잔 내주시오. 그런 것이 예, 뚜벅뚜벅 걸어가서 나 예수게이라는 사람인데 라는 말은 안 했지만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술이랑 밥 좀 얻어 먹읍시다. 그 초원에 룰이 있으니까 잔치하는 사람들도 그럽시다. 여기 와서 앉으세요. 그래서 앉았어. 밤이라서 처음엔 몰랐는데 피하 앉아서 식별이 잘 안 돼서. 피해 식별이 안 되는데 앉아서 이제 시야가 불빛 안에 보니까. 불빛 아래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타타르족이야. 자기가 그렇게 원수처럼 괴롭혀댔던 타타르족인 거예요. 나 좀 실망이다 예수게이. 왜? 예수게이 헐룬 데려올 때 술에 안도 뚫어보던 시력을 가진 사람이 밤이라고 타타르족 얼굴을 못 알아봐? 실망이다. 그리고 예수님 약발 떨어지셨네. 그리고 타타르족도 예수게이 얼굴을 알아본 거예요. 어떻게? 이 새끼 예수게이다. 타타르족 의심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타타르족은 초원의 맨 동쪽을 거의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옹기라트족은 타타르족보다 서쪽에 있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방향 자체가 타타르족 일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못한 거야. 더 서쪽에가 타타르족이 있는데 그런데 옛날에 유목민들은 약탈도 하고 전투도 하고 그리고 사냥을 할 때는 사냥감을 몇 날 며칠을 쫓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냥을 성공한 자리 있죠. 집단 사냥에 성공한 자리에서 바로 가장 좋은 고기 부위는 바로 그 잔치판을 벌려서 먹는단 말이야. 아마 여기에 걸려들었겠지. 어떤 걸 예수게이가. 사냥해요? 사냥은? 뭐 사슴이랄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사냥을 할 때 네르제라고 해서 집단 사냥을 하는데 마지막에 거의 언제나 여러 마리의 동물들을 포위해서 원형으로 포위해서 한 번에 잡습니다. 한 번에 많이 잡아가는구나. 한 번에 많이 잡기 위해서 몇 날 며칠도 추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원형 집단 사냥이라서 네르제라고 합니다. 이 네르제를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었겠죠. 예수게이도 황당하고 타타르족도 황당해. 그런데 뭔가 고기가 맛있네요 하면서 어색하잖아. 고기가 맛있네요 하면서 서로의 그 마음을 들키지 않고. 그렇지. 예수계 입장에서도 쟤들이 내 얼굴을 알고 있는 것도 나도 알아. 아무도 말만 안 하는 거야. 눈빛이 변하셨네요. 그런데 갑자기 칼을 뽑아서 예수계에다 죽여라라고 죽여버리면 그건 품이 없는 짓이 되잖아. 그리고 나그네를 모셨잖아요, 지금. 지금 그 나그네, 룰에 위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반말은, 어쨌든 이 얘기가 한 7명이 있는 게 아니라 큰 잔치판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반드시 세뇌갈 일을 한 말이야. 그런데 예수게이가 지금 도간에 든 쥐니까 타타르족은 예수게이를 죽이고 싶어요, 지금. 근데 바로 칼을 뽑아서 목을 칠 수는 없어. 그래서 타타르족은 설계를 합니다. 어떤 설계를 하냐면 술에 독을 타자. 술에 독을 탄 다음에 술에 독을 타서 이 사람을 보내면 가다가 혼자 죽지 않겠느냐. 서서히 중독돼서.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나그네 룰이 바로 나오자마자 이렇게 그러게요. 없던 룰이 되었다. 깨졌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몽골 분도 우리가 순박한 줄 알았더니 아주. 그러니까 이런 거죠. 타타르족 입장에서는 평판을 해칠 수는 없고 죽이고 싶으니 딴 데 가서 알아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그게 그러니까 독을 먹여서 죽은 거 똑같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서 죽였으니까 야비한 건 같지. 그게 야비한 어쨌든 거지. 나그네 룰은 그냥 우리가 그걸 지킨 것처럼 보이고 싶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룰도 지키고 사람도 죽이겠다는 거잖아. 그건 그냥 뭐 이제 그냥 착하게 살자 뭐 이런 정도의 얘기인 거고. 그렇죠. 착하게 살자지. 말 길에다 똥 싸지 말자 뭐 그런 거지 뭐.
맞아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도덕적이었을까? 그 예수게이가 독이 들어간 술을 마시면서 이거 독이구나라고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기분이 쎄하다. 기분이 쎄하다. 있잖아. 싸늘하다. 싸늘하다. 그런데 하지마. 말을 타고 돌아가면서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최소한 알았겠죠. 내가 독에 중독됐구나. 이 타타르 놈들. 근데 이제 독에 중독이 됐으니까 혼자 객사하지 않으려면 최대한 빨리 가야지. 자기 이제 부족이 있는 곳까지. 그래서 예수게이는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집으로 말을 달립니다. 말이 또 대단하네. 응? 말이 대단하네요. 한 마리 혼자서 적토말세. 가는데 이제 그 자기 부족 그 게르가 띄엄띄엄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한 건물에 모여 살고 부족이 이 느낌이 아니에요. 굉장히 점유하고 있는 곳이 넓습니다. 이제 자기 부하들이 눈에 띄는 곳에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바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얘들아 나 죽는다. 바로 쓰러지고 자기 지금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죽기 직전의 상태잖아. 지금 내가 쓰러져 있는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내 부하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그 부하의 이름이 묵릭입니다. 묵릭. 그래서 이 묵릭이란 부하를 빨리 불러요. 부른 다음에 내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태무진을 사돈댁에 대리 사이로 맡겨놓고 오다가 타타르 놈들에게 당했다. 즉 원수가 누군지는 알리고 죽겠다는 거죠. 근데 아니 그것보다 먼저 태무진 어디다 보내놨냐고 지금 이거를 좀 얘기해줘야지. 얘기해줬겠지. 어느 부족이냐고. 그건 다 설명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말을 하는데 어린 조카들과 과부, 형수를 네가 잘 보살펴다오. 그러니까 내 처자식을 네가 책임져 달라는 얘기인데 이거 무슨 뜻이게요? 그러면 자기의 그거를 물려준다는 거 아닌가요? 물려주는 것도 물려주는 거고요. 자기 아내와 결혼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초원에선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이건 뭐. 그러면 아이들을 양자로 들여달라는 얘기죠. 저는 생각도 없는데 형수님이 갑자기. 이 아버지 재밌으신 분인 게 돌아가시면서 봄을 생각하신 거지. 사돈 놈들 빨리 구해내야지. 대릴 사이로 몇 년을 우리 아들이 안 된다. 이게 이제 여성과 아이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복지인데 자기 이제 보호자가 사라진 상태에서 보통 이런 유언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초원에 있어서는 정말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부탁이에요. 보통은 이제 이런 걸 형제들한테 부탁을 하는데 피만 안 섞이면 됩니다. 형제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이제 절친한 피가 안 섞인다는 것은 자기 부인과 피가 안 섞인 사람들인 거죠? 그러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묵릭은 자기 그 피가 섞인 부하는 아니었어요. 형제는 아니었는데 뭐 어쨌든 이 묵릭이 굉장히 충성스러운 부하였나 봐요.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그나마 믿을만 했다. 그나마 믿을만 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게이는 이제 그 필요한 유언을 하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태무진을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독에 중독된 상태에서 태무진을 좀 데리고 와라. 그래서 가는 길에 타타르는 알아서 피해라. 그래서 이제 묵릭은 옹기라트족까지 전속력으로 말을 달립니다. 달려가가지고 지금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신다. 빨리 와라. 라고 하는데 이제 데이세체는 후회를 하는 거죠. 부친 위급. 데이세체는 이 예수게이란 남자가 초원에서 원수도 많고 적도 많은 남자인데 사돈을 며칠 만에 지금. 잘못 맺었구나. 그래가지고 근데, 없던 일로 해서 하고 싶겠다. 근데 이미 옹기라트족 이미 보르테한테는 신랑이 생겼다는 걸 다 알아. 근데 아버지가 죽어간다니까 안 보낼 수도 없잖아 데리사이를. 근데 만약에 보냈다가 무슨 일 생겨서 다시 안 돌아오잖아? 그러면은 지금 애가 10살인데 보르테는 우리끼리 없던 일로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보르테는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세첸이 걱정되니까 어떤 말을 하냐면 가서 아버지 보고 꼭 와. 빨리 돌아와라. 꼭 와야 돼. 꼭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태무진은 아버지를 보러 가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유언은 듣지 못했습니다. 태무진이 자기 고향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어요. 이렇게 해서 태무진은 아버지를 잃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예수계는 이제 끝난 건가요? 네. 예. 빨리빨리 인물이 쳐야지. 지금 사극이 이게 빨리빨리. 자. 예수계는 이렇게 해서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운명하셨군요. 예수계 그럼 이 사람은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했냐? 태무진을 낳았다. 이 정도? 태무진의 엄마를 훔쳤다. 그리고 태무진을 낳았다. 대릴사위 스틸러. 대릴사위를 해서 가던 남자의 신부도 뺐고 내 아들은 대릴사위 안 해도 되게 하고. 대릴사위 이제 파괴러. 대릴사위 싫다. 이 법도 뭐냐. 미치겠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예수게이가 죽었어요. 네. 그럼 몽골족 내에서 이 몽골 부족 내에서 예수게이가 죽음으로써 사실상 기분이 좋을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많을 것 같은데. 초원엔 많은데 그 몽골족 몽골 부족 내에서, 안에서. 예, 부족 내에서 타르구타이라는 인물입니다. 타르구타이. 예. 예수게이 죽었던 이름 더 긴 사람 나왔어. 자, 몽골족이라고 하는 이 종족 내에서는 네. 키아트 보르지긴 시족도 있지만 타이치우드족도 있습니다. 타이치우드라고 하는 그 사실상 시족이지만 원래 시족이지만 부족의 규모를 갖고 있는 강성했던 부족이 있습니다. 타이치우드족의 칸이 타르구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타르구타이의 별명은 뚱뚱이 칸. 뚱뚱이 칸. 예, 몽골은 말들이 튼튼하고 굉장히 지구력이 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 말은 전 세계 말 품종 중에서 덩치가 작은 편에 속해요. 뚱뚱이 칸 타르구타이는 얼마나 뚱뚱했냐면 말이 지칠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타자마자 지치는 건 아니겠죠. 이 사람을 태운 말이 남들보다 적게 가도 금방 지쳤다. 예, 지쳐서 잘 뛰지 못했을 정도로 굉장히 뚱뚱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별명 자체가 뚱뚱이 칸이에요. 이게 참 몽골 사람 치고는 보기 드문 비만이었겠어요. 그러면 항시 만난 것만 먹고 어머님이 업어 키워. 근데 그 몽골 사람들도 덩치가 이제 크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성인병에 한번 걸리기 시작하면 100% 육식을 하니까 살이 한 번 찌면 하긴. 엄청나게 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와요, 역사에. 그럼 술에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태무진의 부하 중에 수부테이란 부하는 나중에 술에 타고 다녔어요. 어쩔 수 없지. 태무진이 되게 황당해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 자식이 왜 운동을 안 하지? 타르구타이는 전통의 귀족이에요, 몽골족에. 그러니까 옛날에 몽골이 한때 초원을 거의 먹을 뻔한 적이 있어요. 이때 몽골의 칸이라 그러면 초원에서 제일 셌어. 초원이 전 세계 기준에선 시골 동네 어부더 시골 동네지만 그래도 논두렁 칸은 됐다고. 이때 몽골족을 최초로 규합해서 초원에서 그 위세를 떨친 이 사람들이 있어요. 가불 칸 이런 사람도 있고 암바가이 칸 이런 칸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몽골족은 완전히 가난한 몰락한 부족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네. 왜 그랬냐? 당시에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두 제국이 있죠. 유무민 제국. 요나라가 있고요. 거란의 요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이 요나라를 무너뜨리고 북중국을 먹어버린 금나라가 있잖아요. 여진족의 금나라. 그리고 이 여진족의 금나라 어떻게 북중국을 먹었는지 우리 적중경 특집에서 네. 얘기를 했어요. 저 왕자지 씨와 함께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북중국을 먹었잖아요. 그러면은 지들도 알아. 자기들이 이 중국 문명이 자기들이 힘을 키우고 통합될 때 세력을 키울 때 자기들을 관리하지 못해서 자기 나라들한테 당해서 송나라가 남송으로 밑으로 양장은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얘기하셨던 그 서로를 이간질시키게 만든 그 원인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억눌러야죠. EJ보다는 지금 억누르는 쪽을 얘기하는 건데 금나라가 생각하기에도 요나라가 자기네들을 여진족들이 완안부를 중심으로 뭉치기 전까지 꾹꾹 발로 밟아주지 않아서 자기네들이 세력을 키웠고 요나라를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제국을 이루다 보니까 뭐가 신경 쓰인? 몽골족이 신경 쓰인 거야. 그래서 몽골족을 철저하게 짓밟습니다. 그래서 몽골족이 한때 반짝 잘 나갈 뻔하다가 완전히 와해돼서 그리고 이 몽골족을 괴롭힐 때 최초 용역을 맡긴 사람은 금나라야. 이 용역, 부시러운 망치 들고 부시러운 이 조폭들은 타타르족이야. 그리고 맞은 사람들은 몽골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몽골족은 한때 자기네들이 잘 나갔던 기억은 있어. 근데 지금 너무 가난해. 너무 못 살아. 그러다 보니까 이 몽골족도 이제 슬슬 다시 한번 통합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몽골족 전사들이. 그럼 후보는 둘이었어. 하나는 예수게이예요. 그러니까 누구 밑에 뭉칠 것이냐라는 후보가 두 명이었는데 근데 예수게이는 한때 잘 나갔던 칸이었던 이 조상들의 직계가 아니에요. 후손이긴 후손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칸의 밑에 이제 애들 중에서 골라야 되니까. 그쵸. 새로운은 누구 칸 이렇게 추대가 아니고. 뭐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중에 자기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칸이다. 이런 사람은 초원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칸들은 애를 많이 낳아. 여자들을 많이 차지하니까. 그 직계가 아니면 소용이 없어. 근데 예수계는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직계는 장남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계는 어쨌든 조상 중에 칸이 있는데 가장 지금 싸움을 잘해. 그러니까 몽골족들이 보기에는 예수계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몽골은 일부 다처제였나요? 이때 당시 몽골의 일부 다처제였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났대? 어떻게? 아니 칸들은 전쟁을 많이 하면 죽어요. 그런데 내가 부자야. 칸은 부자죠? 지도자니까? 네. 그러면은 부하들이 죽으면서
맡긴다. 부하주시면 저 자식을 책임져 주세요. 그럼 계속 부인 생기는 거야. 그럼 일부 다처제에 맞는 거잖아요. 그럼 필요에 의한 일부 다처제죠. 어쨌든 가능은 했다. 그리고 일처다부제도 있어요. 비슷한 의미로. 예를 들어서 세상에 여자는 이 두 형제가 방랑을 하는데 여자 하나 발견했어. 여자가 없어. 그럼 셋이 결혼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일처다부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막 이렇게 문서화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풍습상. 그냥 필요에 풍습상 따라서 그것이 이렇게 하다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예수가이가 있는데 예수가이는 죽었어. 그러면 이제 타이치우드족에 타르구타이가 있는 거야. 타이치우드족은 직계 혈통 부족이에요. 칸에. 그리고 타르구타이는 혈통이 더 순수해. 더 직계야. 그러다 보니까 타르구타이와 하나는 혈통이 좋고 하나는 실력이 좋아. 그래서 서로 눈치 보면서 이렇게 재던 관계였는데 뭐 보르지긴이나 타이치우드나 서로 가까운 친척 부족입니다만 네. 타이치우드가 더 본가란 말이야. 그랬는데 예수계가 죽었으니 타이치우드의 뚱뚱이 칸 타르구타이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몹시 나쁘진 않은 거죠. 애도는 하지만 그렇게 못 가신 건 아니다. 애도를 했을까? 겉으로 냈겠죠. 설마. 근데 사실 몽골족 입장에선 굉장히 아까운 인재를 잃은 거예요. 왜냐하면 몽골족의 철천지 원수 중에 원수는 어디입니까? 타타르족이에요. 네. 그런데 타타르족을 사주한 것은 금나라지만 이 타타르족에 그렇게 이제 압박을 당했는데 받으면 그러면서 몇십 년 동안 몽골족이 예수계 이전에는 타타르족의 복수를 한번 해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번번이 패배했어요. 예수계가 싸움을 잘하는 예수계라는 녀석이 나타나서 몽골족 내에 타타르족의 엿을 먹이고 있는 상황에서 신나게 우리도 좀 먹고 살기도 해주고 했는데 갔다. 그랬는데 이렇게 독살당해버린 거예요. 결국은 또 타타르족한테. 또 타타르족한테 얼마나 싫었을까 타타르족이. 그 와중에 태무지는 옹기라트족에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마 상황상 그러지 못했겠죠. 데려갔다 몽릭이 데려갔다가 다시 왔을 때 아버지 보러 왔을 때 그 후에 그 외에 이제 바로 못 갔군요. 바로 갈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좀 안정되고 나면 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사실 보르지긴 시족은 예수계의 혼자의 실력에 의해서 간신히 유지되던 그런 사람인데 이게 어떤 근본이나 좋은 혈통이나 기반이 있는 시족이 아니잖아요, 대표님? 이게 싸움 실력이잖아. 가장의 싸움 실력 하나로 유지되던 그런 데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이 시족 쿠리엔이 혼란스러워지면서 태무진을 처가에 보낼 상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당장. 그러다가 이제 그냥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명절이 찾아옵니다. 어차피 친척 부족이라 그랬죠? 보르지긴 시족과 네. 타이치우드 시족은.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같이 지냅니다. 우리 왜 설날, 추석날 큰 집이랑 다 합치잖아. 네. 예, 그래서 몇십 명이 그 왜 커다란 집은 몇십 명이 같이 제사 지내잖아요. 그런데 몽골족은 우리 지지난주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당시 초원에는 불교도 들어와 있었고 네. 기독교도 들어와 있었고 다 들어와 있었는데 몽골족은 그중에서 가장 원시적이었다. 뭐냐면 샤먼. 아직 샤머니즘이었다. 샤머니즘이었다. 무속을 했다. 이 무속의 제사를 같이 지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내는 제삿날에 사건이 터지게 되는 거사가. 거사? 거사까지는 아니다. 예수계가 죽은 후 찾아온 첫 번째 봄이었어요. 네. 봄에는 제사 지내죠. 만물이 언제나 생장할 때니까요. 만물이 생장할 때 언제나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전통사에서 이 제사를 지내면서 이 몽골족 내에 묵혀왔던 쌓여왔던 묵은 감정이 모든 문제가 터지면서 태무진의 집안 가정이 불행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1부는 여기까지 할까요? 자, 대표님. 네. 어때? 대표님 사극 싫어한다며. 이제 예수계 죽었잖아. 졸음이 이렇게. 이게 지금 이름도 적응이 잘 안 되고. 그 이름이 생소한 느낌의 인명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부족명도 나오고. 저희 태무진 투덕한 책을 만약에 구매를 하시면 이 앞부분에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주요 인명, 그다음에 주요 부족, 주요 세력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은 깨알 같은 책 홍보입니다, 여러분. 책 홍보 맞아요. 근데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들 대상으로 음원으로 방송을 할 때는 최대한 이런 역사적인 정보나 이런 이름들, 인명들, 새 부족의 이름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덜 말하려고 하고 있어요. 최대한 헷갈리시지 않게 얘기로 풀어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근데 대표님 저번에 저희 방송하고 나서 편집하시면서 의외로 괜찮았다면서요. 그 신기한 체험을 했잖아요. 녹음할 때 나는 이렇게 역시 난 사극은 영 내 스타일이 아니다. 네. 막상 편집할 때 들어보니까 나쁘지 않은데 했다면서요.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듣는 애들도 있겠지 뭐. 그럼 이 방송 좋다 하신 분들 뭐 같아? 아니, 그러니까 나처럼 사극, 장담하는데 이게 지금 길어질 거잖아요? 우리 이 방송을 스킵하고
다른 거 에피소드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 거야. 맞아. 그건 맞아. 나 같은 사람 있어 진짜. 아, 그러니까 퐁당퐁당 해야지. 저희가 이것만 계속하지 않을 겁니다. 네. 중간중간에 다른 방송을 하면서 이거를 이어나갈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제 옛날에 친구랑 젊은 날에 자취할 때 제 친구가 그렇게 사극을 좋아해요. 그때가 언제냐면 주몽왕자님 이거 할 때였어. 그 너무 재밌다고 일화를 보는 거예요. 그게 일화잖아. 네. 주몽. 주몽. 일화를 딱 깝깝한데. 보는 순간 앞으로 얘가 그 월요일 밤이었나 그랬죠. 월화였을 거야 아마. 앞으로 이제 얘가 매주 이걸 보고 앉아있는 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뭐 보통 이제 트렌디 드라마 수목이나 이러면 한 16부로 끝나잖아요. 그럼 그게 원래 재미가 없으면 16부, 그러니까 4, 4, 16이니까 한 4개월, 3개월 참으면 또 새로운 거, 이번엔 좀 재밌네 이러는데 그 50부 이러면은. 나 그것뿐 아니에요. 저는 전에 저희 엄마가 이제 한 번씩 오시잖아요. 네. 그럼 엄마가 한참 동안 집에 왔다 계시다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저녁에 엄마가 보는 드라마 루트가 있어요. 30분 끝나면 바로 채널을 돌린다? 맞아. 그러면은 끝없이 막장 드라마를 저녁에 끝없이 보시는 거예요. 지금 몇 시간 동안. 와, 죽겠는 거예요, 진짜. 저희 어머니 요즘에 막장 드라마 안 보시는데 안 보세요? 무섭대요. 막 이게 독하게 좀, 막 하는 그런 게 그게 좀 무섭다고. 소독스럽게 하는 게. 그리고 젊은 애들만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런 데는 안 보고 젊은 애들이 나와서 사랑하는 예쁘게 게 하는 거. 그게 예쁘다고. 아육대가 좋고. 잠깐만, 대표님 피가. 아니 그 젊은 사람이 예쁜 사람이 좋지 그 별로라고 그래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나 진짜 주몽 때 얼마나 힘들었냐면 주몽 도대체 언제 이해해. 철기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예. 그거 갖고 몇 회를 끌어. 막 끌어 막 아직도 철기가 안 만들어졌대. 아니 지금 뭔 아니, 그럼 소리가 대표님 세라믹 갈아 넣어. 뭐야 답답해 막. 아니 대표님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데 뭐 뚝딱 되겠어요 당연히. 딱 됐으면 좋겠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어렸을 때 왜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보면 도시 애들이 너무 농촌을 몰라서 별을 보고 쌀나무라고 한다. 맞아. 뭐지? 변은 쌀에서 나요? 이런 거. 개탄하는 그 있었는데 뼛속까지 그런 사람이야 내가. 뭐 길고 옛날 얘기 나오고 그러면은 이러면서 그런. 근데 이 트라우마가 어디서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게 한문책 펴놓고 뭐 공자와 맹자와 이런 거 나한테 억지로 주입하려다 실패했거든요. 거기서 온 것 같아. 아, 그렇겠다. 어쨌든 실패했어. 저는 옛날에 용의 눈물 사극 엄청 좋아했어요. 용의 눈물 또 있잖아요. 그런 거 유명한 거. 무슨 이순신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 불멸의 KBS, 이순신. 불멸의 KBS 이순신. 1TV에서의 시리즈들이 있잖아요. 저는 뭐 왕건도 있고. 제가 이순신 장군님 물론 존경하지만 불멸의 이순신은 저는 재미가 없었어요. 보다 말았어요. 난 못 보겠는 거야. 그 이상하게 그 드라마의 감수성이 나랑 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용의 눈물은 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거 엄청 저 어릴 때 그건 기억나. 조선왕조실록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조선왕조 500년. 옛날에는 진짜 전국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엄마랑 같이 보다가 정말로 사회시험 때 모르는데 같이 보던 드라마가 생각나서 맞춘 적이 있고 그랬었거든요. 난 용의 눈물 그거지. 유동글 씨 나오는. 네, 맞아요. 난 유동글 씨 랩하는 것만 기억나. 랩? 유동글 씨가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은근히 비트가 맞아서 애들이 비트를 입혀놨어. 그게. 근데 그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자기 신세가 왜 이제 아들 이방원이 뭐 하고 하니까 네, 뭐 어쩌죠 하는데 혼자 술을 먹으면서 이렇게 뭔가 한탄하는 말을 건데 하시는데 그 이상하게 랩이야. 시조 같았나 보다. 그래가지고 딱딱 끊어지잖아 그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용의 눈물이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 막 랩도 해? 막 이러는데. 그냥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문외한은 그렇다. 그래서 난 지금 솔직히 지금도요, 약간 집중이 안 됐는데, 집에서 내가 편집을 해보면서 한번 내가 볼게.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저번 주에 태무진 티스 태어난 걸로 끝난 거야. 그랬다. 여러분, 더 이상 없는 걸로. 마치 막 이런 겁니까? 씨를 뿌려놓고 알아서 나무가 됐다 이런 거예요? 이런 절망감이 그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컨텐츠를 소비한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뭐랄까 애끓는 마음이 생기게 해요. 이거 이해 못하지. 나 어릴 때 일본 애니메이션 수입하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비정규적으로 틀어줄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안 났는데 추석 때만 잠깐 해주고 마는 거야. 알아. 그리고 그 다음 또 설날에 또 그치, 해주고 그러는 거야. 아 맞아. 뭐 결말 안 났는데 애가 끓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좋은 경험이었다. 그래서 오베이를 굳이 빌려서 보게 되고. 여러분들도 네. 그런 경험을 곧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제가 그래서 저 완결 안 난 드라마 잘 안 보잖아요. 한 번에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또 이것도 완결 안 나면 안 들으시고 그럴 분도 계시겠네.
완결은 날 거고요. 아니 완결 뭐 이미 내용 다 아시잖아요. 그럼 태무진 태무진이 네, 태어났네. 태어나고 됐어. 정복하고 통일하고 죽죠. 태어났으니까 됐네. 네, 그리고 일단 죽죠. 일단 경고. 태어났다로 끝날 수 있고 매회. 삐뺨 삐뺨. 만약에 오늘 했는데 이 다음 회가 별로면 그것도 그럴 수 있지. 그때 끝나. 결혼했다. 아, 다 그러니까 커서 결혼했으면 끝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럴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책을 사셔야 합니다. 맞아요. 네, 음. 홍대선 작가, 태무진 투덕한 행복 비행. 생각 비행이야. 생각 비행이야? 행복 비행? 행복 비행 아니야? 나 홍 작가는 너무 많이 놀았나 봐. 그 행복 행복 비행이 야구 아니라 자꾸 얘기해서 그런가 행복 봐. 비행 행복 회로 아니야? 한화가 2연승을 했어요. 어제부로 롯데를 상대로 2연승. 연승에 연승 행진을 이어갈 거야. 이게 마치 신경질이 웃겨 아주. 이게 마치 네. 북한에 봄은 오는 것 같은 소리. 북한에 지금 봄 뭐 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 하나도 왔지? 왔어. 자, 여러분 안 하려면 대마시안 샵과 제휴를 시작했습니다. 대마시안 샵에 들어가셔서 물건을 마구마구 사주세요. 1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의문의 그녀 시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